네, 대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일 김대원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30일 기습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나서 지지율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긴 합니다만 이 범야권 주자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을 하고 나머지 경쟁자들의 지지율은 조금씩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난주 26.9%에서 32.3%로 5.4%포인트 성큼 상승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자, 2위인 민주당 이재명도 지난주에 비해서 1.4%포인트가 오른 27.4%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8월 들어서면서 다시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강 구도가 재형성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3위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인데요. 한때 한 자리 숫자까지 지지율이 빠졌던, 그러다가 이 민주당 당내 경선을 시작하고 나서 다시 상승세를 탄 바 있는 이낙연. 자, 이번 조사에서 2.2%포인트가 하락한 16.0%에 그쳤습니다. 자, 경선 초반 이재명의 실언 등으로 지지율 반등 효과를 누렸던 이낙연 후보. 그러나 이재명 추격이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아니면 반대를 했느냐, 뭐 이 공방이 상당히 유효한 타격을 좀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측에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검증 공세에 밀려왔는데 요거 한방 노무현을 버렸느냐 지켰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이어지니까 이게 이낙연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왔던 또 다른 야권 인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자, 최재형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8.1%까지 치솟으면서 야, 이거 최재형이 정말 뭔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거 아니야?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2강 2중 이 정도로 이 지지율 구도가 재편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조사 결과 지난주에 비해서 2.3%포인트가 하락한 5.8%에 그쳤습니다. 조금 아쉬운 수치입니다. 자, 8.1%에서 5.8%로 상당히 좀 추락폭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범야권 주자인 홍준표, 유승민 등의 후보들도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홍준표는 4.7에서 4.1로, 유승민은 2.8에서 2.4로. 자,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의 지지율 수치는 워낙 이 낮은 상황이라 빠진 포인트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윤석열 입당의 충격이 상당했음을 범야권 거의 모든 주자의 지지율 하락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당분간 범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은 윤석열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책과 도덕성 검증이 본격화할 8월 말 경선 출발. 자, 이때까지는 윤석열의 독주가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특히 최재형 후보 지지율이 빠졌다는 점에서 범야권 후보들의 윤석열 추격세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이고 과연 앞으로도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당에 입당한 시기를 전후해서 그의 지지율 최고점 8.1%. 자, 이후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의 첫 조사에서 윤석열이 입당한 이후 첫 조사죠. 여기서 2.3%나 빠졌다는 것은 최재형 캠프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릴 만한 상황입니다. 최재형 후보 캠프 구성과 일정 그리고 메시지, 동선 등에 있어서 다소 그동안에 좀 나이브한 생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 아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오히려 오랜 기간 당에서 활동을 해왔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후보들에게 당내 경선에서조차 밀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재형 캠프가 지난주 8.1%의 지지율에 취해 있을 때 사실 다른 여론조사 기관, 특히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여전히 지지율 3%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캠프는 말이죠, 이 지지율에 1위 1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소 상승세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에 취해서 조금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조금 간과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ARS 방식의 KSOY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는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명 전화해서 5명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응답자의 상당수는 이념적으로 좌우에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들이 많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만이 주로 이 ARS 조사에 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에 반해서 한국갤럽 그리고 또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 NBS 조사 같은 경우는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이다 보니까 정확도가 조금 더 ARS보다는 좀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갤럽이나 NBS 조사에서 여전히 이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 최재형의 지지율, 사실 그게 어쩌면 사실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입당으로 인해서 최재형의 부상은 다소 주춤해지거나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미담과 도덕성의 어떤 우월, 이런 것만으로 이 자신의 지지율 추이를 좀 지켜왔는데 윤석열과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올 타이밍이 현재 다가왔습니다. 기대가 좀 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인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이재명을 제외한 여야 경쟁 후보들의 지지율이 대체로 다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 밖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은 다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윤석열 후보의 입당이 보수 지지층의 관심을 높게 받은 반면에 그동안 여야 모두의 실증을 느껴왔던 중도 유권자 가운데도 일정 부분 윤석열에 대한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윤석열을 따라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없는가? 밖에 누가 있는가? 여야의 기존 정치 말고 새로운 정치를 좀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관심이 다소 옮겨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안철수, 오세훈 그리고 김동연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제3의 인물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이 중도 유권자층의 기대가 생기고 있다. 그 기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의 입당으로 윤석열의 이 공고한 압도적 1등 자리, 1위 자리 굳히기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또 성공을 거둔 바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과연 제3의 인물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